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략과 함께 이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뽑아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제 하루 휴장했던 동안 뉴욕 증시 잘 상승을 했었고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소멸되는 대외 변수, 시장은 상방 우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탄력도를 얻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FOMC 내용 불확실성 다 제거가 좀 되었고, 이제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시장이 변해갈수록 내용들은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 바꾸기가 있는데, 오늘 근데 저는 문득 자료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분석치를 좀 적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떤 시그널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게, 연준에서 사실은 미국 경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전일부터 골디락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나 지표가 좀 흔들릴 때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FOMC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독특하게 미국 경기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시켜주는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반대로 골디락스가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 경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눈치를 좀 빨리 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우리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렇게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한 내용은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은 없지만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어떤 불확실성은 제거를 좀 시켜줄게.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고요. 그 뉘앙스의 첫 번째가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렇다고 골디락스나 소프트 랜딩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경기보다는 물가를 좀 더 우위에 두겠다. 단지 경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는 축소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오전장 한 줄 평이 유동성은 없지만 유동성 효과는 있다.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 유동성 효과가 좀 아쉽게도 국내가 지금 어제 휴장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좀 연동관계를 못 받았죠. 미국 증시가 연이어서 3일 동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바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보겠지만, 올라갈 때 이제 어느 섹터들이 부각되면서 올라갈지, 이 글로벌 시황에 맞춰서 이제 포지션 구축을 하는 건데, 조금 변화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던 간에 이 스탠스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그런 부분은, 금리 변동성, 인하냐 인상이냐, 인상은 없다고 또 못 박았기 때문에 동결 내지는 인하 선택지가 두 개인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지율 인하나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해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경기에 조금 우위를 두고 금리 인하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높은 확률이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동결시켜 가면서, 지금 저는 연준의 입장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선거 전까지는 이런 입장인데, 계속 대차 대조표 축소나 지준율로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내용의 커플링이 전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연준 의원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죠. 지금 데이터나 지표가 살짝 삐걱어겠어요. 특히 실업률 부분, 이런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가이던스보다 데이터나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의 확률이라든지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서도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 내용을 내포시키는 거죠. 결국은 후발적으로 좀 보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도 시장이 좀 좋았고,
이런 코멘트들을 또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기와 물가에 대한 그 분석이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 고금리의 환경에 경기를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연준이 형 코멘트도 있었죠. 아직까지는 이 고금리 환경이 상당히 경기를 침체로 만들고 있지는 않다. 사실은 미국 경기를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단지 다른 국가들은 계속 박살나고 있다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자, 달러 인덱스 좀 보시죠. 어느덧 뭐 우리가 좀 쉬는 동안에 105불 깨지고 104불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실시간인데 105.075불입니다. 약간 양봉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좀 안정적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1358원입니다. 외인 수급이 당연히 좀 좋아지겠죠. 현물도 좋아지고 그리고 선물도 매도량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선물 매수세까지 대거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오전에 지금 17,000계약까지 제가 봤는데 지금 실시간 라이브 중에 22,000계약. 코스피도 현물이 5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6,500억. 단지 이 6,500억 중에 5천억 상당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요.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전일 결국은 그 지금 주도력을 갖고 있는 주말에 제가 애플 이야기하면서도 그랬거든요. 다른 섹터들이 반도체를 넘어서는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어느덧 750불까지 떨어졌는데 913불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목표가 상향 조치가 있었죠. 거의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결, D램, HBM, 3E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지금 120불입니다. 거의 그 삼성전자 차트 모습하고 일치돼요. 결국은 주도권을 지금 HBM이 지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단지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가 HBM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강 체제이다 본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빼죠. 2강 체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갭 상승으로 가는 다른 섹터는 상대적으로 약한 이런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요. 저는 그 좀 등락 과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하단 2650선까지 밀리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레인지 범위는 한 2700선 정도에서 2670선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좀 등락 과정으로 보이고요. 5월 20일입니다. 중국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때부터 상당히 시장에 다이나믹한 모습들이 연출될 겁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4, 5월에 증시가 좀 가고 5월에 세린메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미뤄졌죠. 매크로 변수 때문에. 근데 5월에 지금 세린메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5월에 시장이 좋을 텐데 이 시장이 6월, 7월, 8월까지 썸머랠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 만약에 이어진다면 언제가 선취의 최적기냐. 5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에 상당히 뭐 그때도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벤트가 많아요. 애플 이벤트,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어드밴스 패키징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 분위기를 타고 가고 유동성 공급의 형태를 꺾지만 않는다면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6월에 CPI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우위, 특히나 상방 우위를 좀 열어두시고 계속적으로 향해를 해가는 모습.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소외주에 대한 비중보다는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70%, 80%로 좀 배치를 하셔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같이 해석을 주셨고요. 외국인 수급도 국내 증시로 다시 한번 모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결국 여름을 대응하기는 지금 5월이 최적기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좀 상방적으로 주도주들 위주로 함께 편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섹터별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애플과 자율주행 3개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 제약바이오 들어보고요. 그리고 애플과 자율주행 이슈까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 수급도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아직 긍정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을 빼고는 사실 시장을 논의하기가 지금 힘든 그런 분위기인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진격 앞으로 반도체 쌍두마차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분위기 잘 드러내는 것 같고 공격적인 그런 또 한 줄평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불이 좀 붙고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제 이런 평들이 많이 있었죠. 눌림목 이후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를 선취하신 분들도 있었고, 틀림없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단지 저는 그 반도체 우위의 중심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가려면 지금은 반도체가 맞습니다. 단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볼 거면 2차 전지가 좀 낫죠. 그 부분은. 단지 여기서 핵심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투자의 업황이 지금 어디가 더 괜찮느냐에 관해서는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주가의 가격 경쟁력과 장기 투자에 대한 뷰가 작년과 지금이 같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로 돌아와서 지금 반도체의 어떤 가격 라인들이 과열이냐 이런 걸 떠나서 메리트가 있느냐, 눌림목대 당연히 메리트가 있었고, 장기 투자에 대한 뷰가 작년보다 올해가 못하느냐, 올해가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핵심이 결국 지금 D램입니다. 그 D램 중에 이제 고부가 가치인 HBM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정통 D램, 낸드, 이 부분도 이제 정통이죠. 뭐 낸드는 좀 모바일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계속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정통 반도체도 회복되고 HBM의 고정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시장에 아직 그 지배구조나 점유율이 더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즉 뭐 2차 전지로 비교하면 캐즘 현상이 없다는 거죠. 네. 단지 이제 주문용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 시차 발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니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장이 AMD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이크론 소프트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괜찮고, 하다못해 ASML도 괜찮은데 AMD는 좀 약한 이유가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을 것 없이 반도체 IP, DSP, HBM 다 올라왔지만 이 선별화 과정을 지금 보니까 펜니스의 주문용 반도체 시장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저는 올해는 적어도 아니다. 그래서 좀 빠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은별님께서 그 방송하실 때 제가 봤는데 스탠바이 하면서 베어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메모리 시장이 여기는 상당히 보수적인데 전례 없는 호황이다.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계속 강한 전망이다. 저는 거의 저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네. 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정통 디램과 낸드의 시장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 이 메모리 시장 중에서 이제 HBM, 이것도 저는 내년 정도까지라고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디가 좋아지겠습니까? 2025년부터는 당연히 중문형 반도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장기 투자해가는 것도 잘 시황 변동 요소를 보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로 좀 말씀드릴게요. 딱 짤막한데 제가 25일날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문형 반도체에 관해서 HBM이 지속적인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하이닉스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알 수 없어요. 하이닉스 측도 알 수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측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은 GPU에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문용 반도체 시장에서 HBM의 범용성을 높여간다면 분명히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알 수 없고요. 지금의 내용은 그러면 원론적인 게 뭐냐? 주문용 반도체 칩은 그 회사에 맞는, 팹리스 업체에 맞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또 칩 조개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HBM 시대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HBM 가격이 올라가고 구조적 성장을 해가고 있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정통 D램과 낸드가 살짝 삐걱거리긴 했습니다만은 TSMC하고 ASML 뭐 실적이 안 좋으면서 태클 걸었는데 다시 좋아지는 쪽. 그러면 핵심은 세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후발주자들 낙수 효과도 가고는 있는데 첫 번째는 선별화. 두 번째는 이제 가격 경쟁력, 반도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조금 쌌느냐. 그 다음에 접근 방법. 나는 조금 내년까지 보고 치겠다. 아니면 연말까지 보고 하겠다. 나는 매매로 하겠다. 이 부분까지 확실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몇 종목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형 쪽도 좋았고요. 뭐 SK하이닉스형 쪽, 한미반도체 6%대 반등, HBM, 뭐 PSK홀딩스 이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삼성전자형 쪽으로 좀 가게 되면 뭐 KK모건, 하나마이크론, 두테 뭐 이런 것도 올라왔고요. 동진세미캠, AD테크놀로지 뭐 당연히 안 빠지겠죠. 올라왔고 그다음에 HBM 가다 보니까 이 시간에 추천드렸던 레이저셀 상한가 이후에 기속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HBM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그 관련 종목들 오늘 장도 잘 가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역시나 선별화 과정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종목을 잘 고르시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매매 기간이라든지 접근 방법까지 함께 설정을 해주시면 반도체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불거져서 그런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도체 다음으로도 잘 가거든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강하다, 강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설명은 이 시간에도 참 많이 주셨는데 금리 인하라는 일단 기본적인 이 바닥을 깔고 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들 잘 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상대적 투심에 강한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 소식이 좀 지연되더라도 좀 덜 빠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야기가 사실은 코멘트적으로 좀 흘러나오면 올라가고. 사실은 뭐 금리 인하 진행은 안 했죠. 안 했는데 금리 인하 뭐 뉘앙스 이야기만 미국 시장에서 좀 나오면 착 뛰는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뭐 좀 아쉬운 측면은 오늘은 뭐 대형주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오랫동안 좀 기관 행보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기관 행보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고 기간 조정 해가는 형태인데 오늘 내용이 좀 있었죠. 램시마이스시 뭐 독일 시장 MS가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삼바도 조금 바닥 찍고 위치적으로는 뭐 아주 평이한 위치죠. 네, 평이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등 80만 원 저항 받고 있는데 무난히 다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좀 쉬었던 뭐 ST팜, 뭐 바이넥스 오늘 바이넥스가 지금 13% 반등이거든요. 위탁 생산 그리고 중견제약업체 한미약품 32만 원 그리고 뭐 유한양행도 나쁘지 않고요. ADC, 리가캠바이오, 알테우젠 등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모두 다가 지금까지 나왔던 종목들이죠. 뭐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오늘 SK바이오팜까지 2%대 반등. 그런데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중소형주 뭐 이 시간에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느덧 16,540원이고요. 5.5%가 올라가고 있고 하나 더 보시죠. GI 이노베이션.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반기에는 중소형 종목 중에 최대어로 좀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됐건 알테오젠이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확실히 부각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한번 시작되었을 때 그 지금에 있었던 종목들 있죠. 뭐 ADC, 신약, 바이오 시밀러, 비만 뭐 이런 종목들이 금리 인하가 한번 진행되었을 때는 주가가 어디에 가 있을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분명한 건 뭐 안전성을 가미시키던 중견제약업체로 뭐 삼바나 셀트리온 뭐 대형주를 편제시키건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거시적인 모멘텀 금리 인하에 대한 건 좀 지연이 됐지만 오히려 투심은 더 좋게 금리 인하가 미뤄졌어 더 살게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중소형주 좀 소형 종목들 주도권 전이는 아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주도권이 전이되게 되면 섹터 안에서 중소형주 종목들 퍼포먼스가 정말 대형주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섹터가 제약바이오가거든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는 뭐
사실은 5, 60%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죠.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이틀이면 가는 쪽인데. 그래서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또 제약바이오만 해요. 퍼포먼스 때문에. 근데 아직은 중소형주나 주도권 전이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도권이 형성돼 있는 뭐 ADC 다 노출돼 있죠. 신약, 뭐 비만, 자가 면역 이쪽으로만 접근을 하시되, 단지 마지막 코멘트, HLB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신약 통과에 조금 나는 베팅을 하겠다. 그런 보이길 테고, 나는 아니다. 기대감이 다 선반영됐으니까 이제 빠지겠다 하시면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지연되더라도 투자 심리가 좋은 제약바이오 섹터 꼭 하나씩은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수 효과까지는 아직이지만 주도권 종목들 위주로는 여전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또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또 이번 달 말에 아스코도 있는데 이 발표 기업들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 초록 공개나 나가는 기업들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땐 대형주들 위주의 바이오 시밀러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내용들은 나오겠습니다만 퍼포먼스 쪽에서 좀 더딜 것 같고, 알테오젠이나 리가크엠바이오는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이 지금은 매매 쪽이거든요. 뭐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소형주들 몇 종목에서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아스코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ADC나 이중항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이나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툴젠의 모습인데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요. 이 툴젠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이 좀 끝났기 때문에 주도력이 형성돼 있는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형식적인 모멘텀 뭐 계속 지나왔습니다만은 JP모건 헬스케어나 AACR이나 아스코나 또 유럽 종합약회도 지금 예견돼 있는데, 이쪽이 형식적인 이벤트의 초점보다는 종목의 주도권이 형성돼 있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끝난 종목들 에 집중을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과 자율주행 섹터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소외주 최대어 출발 선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희 소외주들 하나씩 꼭 봐드리고 있는데 애플과 자율주행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관련해서 OLED 종목들이 잘 가가지고요.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애플과 자율주행 섹터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최대한 것 같습니다. 뭐 은변 앵커님께 안 여쭤봐도 아이폰 쓰실 것 같고요. 네, 거의 충성 고객들 많죠. 아이폰은 또 그 여성분들은 또 아이패드도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샘성 쓰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더 좋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 확실한 건 애플이 여러분들 글로벌 기업이고요. 그 애플에 좀 베팅을 해보시는 거는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네. 국내만 바라보면 약간 애국심에 도취돼서 삼성으로 가고 싶지만, 애플은 사실은 꺾기는 쉽지 않아요. 현실이. 단지 이제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장 오늘부터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아이패드 뭐 이야기도 좀 나왔고, 공급처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뭐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조금 LG 디스플레이가 왜 안 좋게 보느냐, 그 내용보다도 굉장히 답답하세요.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단지 로드맵 한번 그 타임라인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이패드 이야기가 있었고 6월 10일 날 애플 이제 컨퍼런스가 있죠. 6월 10일 날 월드 콘크레스가 있고 9월에 지금 신제품 출시입니다. 그 라인이 지금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9월이면 스타일 차이는 있지만 3개월이지 않습니까? 금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애플 관련주들 밸류 체인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진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LG 이노텍으로 가보시죠. 대장주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으니까 LG 이노텍인데 오늘도 2%대 튀고 있거든요. 사실은 20만 원대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약 15% 정도가 올랐는데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어제 일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연 아이폰 관련주나 애플 관련주들이 이 주도권 싸움에 어느 정도 파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온디바이스 AI인데, 온디바이스 AI에 지금 갤럭시를 생각해 보면 뭐 제주 반도체나 리노고 주가 어마무시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애플에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내용과 로드맵을 발표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단기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LG노텍이나 BH나 지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핵심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뭐냐? 나는 퍼포먼스 위주로 하겠다. 나는 좀 안정성 가미하겠다. 요거는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정성 가미로 가게 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BH하고 LG노텍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하고 자율주행하고 왜 같이 묶었냐면, 애플이 지금 어찌됐건 자율주행 키워드를 갖고 있었는데 포기했죠. 접었습니다, 사업을. 결국 남아있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과 테슬라인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온디바이스 AI의 최대어거든요. 분명히 시장에 매기가 형성돼 있어요. 하반기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에 따른 그 밸류 체인들 오늘도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현대차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강행 규정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시들시들해요. 단지 이 자율주행 부분, 뭐 모트렉스라든지 퓨런티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시장의 모멘텀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놓치기는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율주행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 쪽은 아니고 매매 쪽인데 구민은 상당히 땡겨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형성이 돼 있는 구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좀 버려서 비중을 띄어내서 애플하고 자율주행을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놓치면 좀 아프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소외주 쪽에 편제를 해서 소액 정도로는 뭐 정찰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찰병 정도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애플,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발표들도 여기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 관련 밸류체인 함께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도 매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비중 두시면서 애플과 자율주행 테마로 해서 또 수익을 소소하게 얻어보시는 건 어떨지 소외주들에 대해서 함께 섹터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좀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준비했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지 가격 전략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애플 관련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보면 BH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IT 가전이 좀 좋아지고 뭐 애플의 IT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녹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된 업체인데 여기 이제 뭐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FPCB 소재도 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 소재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BH나 LG노텍이 조금 뛰어서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제 실적 기반으로 편제를 하고 싶은 중소형주 중에 좀 찾고 싶다. 지금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잘 썼거든요. 제가 좀 안내해드리면 1분기 연결 기준입니다. 매출액은 25%가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56%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117%가 올랐습니다. 결국은 그 시사하는 바가 있죠. 실적이 바닥이 통과된 종목.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 애플의 모멘텀, IT 가전의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 접근 우선 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 35,000원. 저는 손절 채우겠습니다. 손절가 2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기도 했었네요. 애플 밸류체인 쪽으로 단기 접근해보시면 좋을 종목이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1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